여러분 안녕하세요. 뻔뻔한 기술과정 임미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술과정 2 만점 라인. 오늘은 기술편 강의 9강 시간이에요. 9강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미래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5G라고 써 있죠. 우리 친구들 5G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낯설지 않으실 거고, 이 5G가 사실은 세계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용화 되었는데요. 일단 이 5G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림 보니까요, 이 5G 주변에 뭐 냉장고도 보이고요. 컴퓨터도 보이고 심지어 세탁기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여요. 자동차도 보이고요. 이 5G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다양한 사물들이 이 글씨 옆에 그림으로 있는 걸까요? 일단 이 5G의 G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G라고 하는 거는 5세대를 얘기하는데 그럼 언젠가는 1세대도 있었을 것이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세대들을 거쳐서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 되었고요. 지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물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5G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그런 정보통신의 발달의 내용과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5G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 과정이에요. 실제로 전기라는 것이 대중화돼서 전기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이전에는요, 굉장히 원시적인 통신 방법이었죠. 몸짓과 소리, 언어 이런 것으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고요. 조금 발전해서 이제 문자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문자를 우리가 많이 복사해서, 쉽게 말하면 복사해요. 그냥 많이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는 인쇄술도 발명이 되게 되었죠. 전기통신 이후에는 조금 더 빠르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유선 전신기, 유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선이 있는, 우리 전화기도 보면은 유선 전화기도 있고 무선 전화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기라고 하는 거는 전화기 이전에요. 어떤 신호를 전달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기호가요. 모스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스 기호? 띠띠띠 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점과 선의 그 소리의 길이를 조합해서 어떤 문자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호와 기호가 전신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문자나 기호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전화기가 발명이 됐고요. 이 이후에는요, 선이 없는 무선 전신기가 발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요. 최초에는 좀 원시적인 형태의 컴퓨터였고, 그 다음 인터넷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무선 이동통신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까지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무선화에 따른 이동성 향상, 무선화, 선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동성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블루투스. 우리 친구들 많이 사용할 거예요, 요즘. 얘는요, 이제 기기와 기기 사이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과 이어폰이라거나, 휴대폰과 스피커라거나, 자동차와 휴대폰, 이런 식으로 물건과 물건들끼리의 어떤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그리고 와이파이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인터넷, 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근거리 무선통신 우리가 NFC라고 부르고요. 이 근거리는 약 10cm 이내에서 사물들끼리 인터넷과 같이 데이터를 소통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와이파이는요, 이 근거리 무선통신에 비해서 훨씬 좀 범위가 넓죠. 와이파이는 사용되는 무선 단말기의 용량에 따라서 거리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화에 따른 이동성 향상 예시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예시는 정보통신기술의 지능화예요. 지능화.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정보통신기술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영어를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번역기를 사용하면 별로 번역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엄청 정확해진 거예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은 점점 지능화되고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융합화인데요. 지금 보면 스마트폰은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합쳐지고 소통하고 이렇게 융합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소형화. 무슨 말이냐면은 전화기가 처음엔 엄청 컸거든요. 막 벽돌처럼 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졌는데 이제는 내 손목에 찰 수 있는 손목시계처럼 작아졌죠.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을까요? 뭐 스티커 형태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안 기술의 중요성 확대.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 확대되고 사용이 많이 되고 똑똑해지면서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돌이키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똑똑해지면서 보안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융합화의 예시로 내 스마트폰과 우리 집에 있는 사물들이 소통한다고 했는데 내 스마트폰과 우리 집에 있는 사물들이 소통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에 침투해서 우리 집에 있는 문을 연다거나 뭐 불을 켠다거나 불을 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리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나의 많은 정보들 누가 가져가면 안 되겠죠.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 매체의 종류들은요. 일단 통신 매체라고 하는 것들은 정보를 전달하기 이용하는 매체나 수단들인데요. 이 통신 매체의 종류는요. 사실은 문자, 음성, 그래픽, 동영상 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자, 음성, 그래픽, 동영상 중에서요. 요즘에는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죠. 두 가지 이상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이야기해요. 멀티미디어. 우리가 화면도 보면서 문자도 보면서 여기서 그림도 움직이거나 소리가 난다거나 동영상을 볼 수 있다거나 하는 두 가지 이상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것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라는 말이요. 정보통신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최근엔 좀 생소한 용어였지만 이제는 굉장히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뉴미디어는 뭘까요? 뉴미디어는 좀 최근에 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미디어. 이것의 특징은 양방향 소통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의 신문 같은 경우는 그 신문사 혹은 방송사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소비자가. 그런데 지금은 서로 양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도 종이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댓글도 달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뉴미디어 형태의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이동통신 기술의 이해예요. 이동통신은요, 장소를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잠깐 5G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1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쨌건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꼭 집에 있지 않아도 이동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 전화기가 1세대 전화기라고 볼 수 있고요. 2세대 통신이 되면서 문자 사용이, 메시지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의 구분은 어떤 통신 방식에 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통신 속도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 단계씩 다음 세대로 진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단계는
3세대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3세대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인터넷 통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속도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빨라지면서 우리가 LTE라고 얘기하죠. 4세대 통신이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등장한 것은 이제 5세대 통신입니다. 더욱 빠른 속도와 대량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4G의 데이터 통신 속도에 비해서 5G는 몇 배? 약 20배 정도 통신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 시대 4G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다운받는데 한 편 다운받는데 20초가 걸렸다면 5G 시대에서는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5G에 그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서 체감적으로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통신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량 연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데이터 전송 속도가 서로 빨라지면서 그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과 기기들이 서로가 연결된다는 거죠.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인터넷으로 통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IoT라고 부릅니다. Internet of Things. 말 그대로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끼리의 인터넷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지부터 시작했던 이 이동통신이요. 5G까지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5G 시대는 우리 주변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6G 세대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셔서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의미하는 것은 기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매체나 수단 뭐예요? 통신 매체가 되겠죠. 니은, 두 가지 이상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 뭐예요? 멀티미디어. 디귿,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미디어. 선생님이 여기 보기에는 안 썼지만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답은 뭐예요? 뉴미디어가 될 거예요. 기억, 통신 매체, 니은, 멀티미디어, 디귿, 뉴미디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무선화에 따른 이동성 향상 맞는 것 같은데요. 2번 정보통신 기술의 지능화 똑똑해졌다고 했어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화 여러 가지 내 스마트폰과 아까 집에 있는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거 기억나는 것 같아. 정보통신 기술의 대형화 어때요? 이거 틀린 얘기죠. 대형화가 아니라 뭐예요? 소형화가 될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5번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된다고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쉽게 잘 풀어보셨나요? 3번 문제,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의 특징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우리가 아까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동통신 기술의 특징 배웠잖아요. 보니까 지금 2세대, 3세대, 5세대에 대한 내용이네요. 2세대는 뭐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문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3세대는요? 인터넷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요. 인터넷, 통신 사용 가능하다고 했었고 5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빠른 속도와 대량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문자, 니은, 인터넷 통신 3번 대량 연결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내용이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수업 한 강 한 강 들으면서 집중해서 들으면 이렇게 많이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미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보통신기술과 문제 해결 활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기술 수업 시간 보면 항상 교과서에 문제 해결 활동이 등장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주요 문제 해결 과제들 함께 다뤄보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 접근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